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엔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현재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매번 총선 때만 되면 보수와 이 진보라는 양당 구조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그러니까 제3세력을 표방한 신당이 어김없이 출범을 해왔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에 군소정당들이 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네. 신당 창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역대 총선에 등장했던 제3지대 정당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3세력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전 대선에도 큰 영향을 줬었고요. 과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만든 통일국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과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1992년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그해 2월에 통일국민당을 출범시킵니다. 네. 이 당시 정 회장은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두 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 사이를 파고들었는데요. 예. 이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에다가 이 민자당 그리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 기성 정치인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예. 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 통일국민당은 특히나 삼김 정치에 실증을 내던 젊은 층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창당 한 달 만에 실시된 이 14대 총선에서 지역구 24석 그리고 비례대표 7석을 얻으면서 모두 31석을 얻는 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단숨에 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면서 3당에 올라섰는데요. 이 정 회장이라는 아무래도 이 카리스마 있는 이 정당의 오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 그해 말에 있었던 대선에 출마해서 이 3위에 그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통일국민당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듬해 2월에 정 회장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이 국민당 당사까지 폐쇄를 했습니다. 네. 이에 이 통일국민당은 당시에 군소정당이던 신정치 개혁당과 합당을 하면서 이 신민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통일국민당은 창당 2년 6개월 만에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고 정주영 회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선을 겨냥해서 이런 당을 만들었었고 반면에 그랬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게 됐는데 네. 우리 현대 정치사의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제3세력,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선거 때마다 항상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1995년에 창당했던 이 자유민주연합, 그러니까 이 자민련은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제3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자민련은 11년 동안 이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제3당으로서는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민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1992년 이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여당이던 민자당의 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자당이 3당 합당으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자당은 그 안에 민정계와 민주계 그리고 공화계라는 이 세 개 계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네. 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주계 젊은 인사들이 당시 김종필 대표는 이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퇴진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민주계 젊은 인사들하고 갈등을 빚던 김종필 전 총리가 95년에 자신들을 따르던 의원들을 데리고 탈당을 해서 자민련을 창당하게 됩니다. 네, 당시 자민련은 선거 때 총선에서 정말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특히 충청권의 민심을 사로잡으면서 충청의 맹주라는 게 자민련 이런 정도로 그 등식이 성립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 충청 지역의 맹주로 꼽혔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자민련이 창당한 직후에 그러니까 95년도에 첫 번째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이 충청 지역의 이 의석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던 것은 물론이고 네. 이 강원도지사까지 배출하는 당시 그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 김종필 총리의 주된 선거 전략이 다른 지역에서 이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다 이런 핫바지론을 내세우면서 충청 지역에 호소를 했었는데요. 이 충청도 핫바지론은 이듬해 있었던 총선에서도 상당히 유효한 선거 전략으로 먹혀들었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자민련은 충청권을 석권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의석을 확보하면서
50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새정치국민회의에 이어서 야당으로서는 제2당, 원내로서는 제3당의 지위를 50석을 얻으면서 확고히 이 자리 잡은 셈인데요. 그 이후에 97년 대선에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 DJP 연합을 통해서 네. 이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국무총리 체제가 출범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자민련은 2000년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17석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이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의원을 빌려오는 이른바 의원 꼬주기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했지만 이 내각제 개헌이나 대북 문제 등을 놓고 이 민주당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결별을 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자민련이 충남 지역에서 4석을 얻는 데 그쳤고 네. 결국에 이 군소전당으로 쪼그라들면서 2006년도에 한나라당하고 합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정당이 대표적인 정당이 자민련이 아닌가 싶은데 네. 2000년도 총선에도 뭐 제3지대 정당이 등장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죠.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예. 2000년 이 16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국민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민주국민당은 앞서서 탄생했던 제3지대 정당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당이던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야당이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 의원들이 이 창당한 제3지대 정당이었습니다. 예. 이 당시 한국당의 전신이던 한나라당에서는 지금까지도 공천 학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회창 총재의 뜻에 따라서 이 한나라당의 본류이던 민정계 그리고 TK를 대표하던 김윤환 의원, 민주계 이기택, 신상우 의원 등 중진들이 잇따라서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새천년 민주당을 탈락했던 김상현 의원, 그리고 당시 재야 운동을 하고 있던 장기표 씨 등이 합류해서 민국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여야를 탈당한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고 결국 2석을 얻는 데 그쳐서 허무하게 이후에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글쎄요,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2석을 얻었다.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그야말로 뭐 공천에서 물먹은 중견 정치인들이 급조해서 만든 당의 어떤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시 조금 지나서 지금 당시 정치권에 굉장히 큰 바람을, 신선한 바람을 또 몰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문국현 전 유한 킴벌리 사장, 문국현 바람도 꽤나 거셌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2007년에 문국현 전 유한 킴벌리 사장이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장하면서 창조 한국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정치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정치권에 뛰어든 건데요. 당시 문 전 사장은 야권에서 있었던 범야권 경선을 거부하고 창조 한국당을 만들어서 제3지대 세력화, 정치 세력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 기대와는 달리 이 문국현 후보가 5.8%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4위에 그쳤습니다. 이 앞서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회장의 사례처럼 결국에 문국현 이 후보도 대선에서 실패를 하면서 창조한국당도 같이 쇠락하게 됐는데요. 네. 2008년 총선에서 3석을 얻은 창조한국당 이후에 이 문 전 사장이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을 했고 19대 총선에서는 아예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2012년도에 이 창조한국당은 공식적으로 해산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의 경륜은 길지 않지만 그야말로 짧지만 정치권에 큰 바람을 몰고 왔던 사례를 하나만 꼽으라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안철수 대표가 했던 국민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 때 말 그대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다. 녹색 돌풍을 일으키면서 양당 구도에 있던 우리 정치권에 이 제3세력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일이 됐었는데요. 예. 이 되돌아보면 안철수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이 12월 달에 당시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을 하면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안 전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후에 예. 그 다음 해인 2월에 국민의당을 창당을 합니다. 이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의 종식 그리고 중도 개혁 노선을 표방했는데요. 당시 이 안철수 의원 외에도 박지원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달 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이 국민의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특히나 이 정당 투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득표율이 민주당을 제치는 이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당은 모두 38석을 획득을 했는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강구도를 위협하는 이 제3세력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한 셈입니다. 이후에 이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이 손을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도 했고요. 이 캐스팅 보트로서 양강구도 아래에서 톡톡히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당이 2년 뒤에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 바른미래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호남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탈당에 나가서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결국 바른미래당이 창당을 하면서 국민의당도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과거 제3지대에 있었던 정당의 역사를 정영빈 기자가 짚어주고 있는데 이제 시계를 지금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정당이 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 총선이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 신당 창당이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제3세력이었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기억, 거기다가 현재 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군소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이런 기대감들이 이 신당 창당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으로 이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선관위에 무려 34개의 정당이 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이 가장 최근에 등록한 정당은 허경영 씨, 대선에 나오기도 했던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 배당금 당인데요. 지난 20대 총선 같은 시기를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등록 정당 수가 19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34개니까 4년 만에 15개나 이 정당이 늘어난 셈인데요. 이 선관위에 창당 준비 결성을 신고한 곳도 11곳이나 있어서 이 등록된 정당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선 때 정당 투표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겠네요. 투표 용지가. 그것도 참 민주당, 한국당 양강 구도는 그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대한신당 얘기를 저희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겠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선거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강구도 속에서 이번에는 이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이 탄생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대한신당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신당은 지난달 17일에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3 정치 세력 결집과 통합을 위한 특별 결의문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대한신당에는 지금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8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요. 이 제3지대에서 양당 정치를 심판하고 원내 제1당에 오르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지향점이 같은 정치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외부에 유능한 신진 인사들을 발굴하고 영입하여 새로운 정치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칭찬받는 정치를 통해 다음 총선에서 원내 일당으로 부상하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겠다 이런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의 각오도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 대한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그리고 무소속과 정의당에서 좋은 분을 영입해서 제3당이 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창당하는 과정 그리고 이 만들어지는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얘기거리를 갖고 왔고 지금은 또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거 총선을 앞두고 비당권파 모임, 이른바 변혁이라고 하죠. 어제 이제 독자적인 창당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도 짚어볼까요? 네. 앞서 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탄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른미래당도 결국 여러 내용 끝에 결국에는 이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 그리고 당권파가 사실상 이 분당 수순에 들어갔고 어제 이 변혁이 창당준비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았고요. 네. 이 인재영입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열린 이 창당준비위 발기인 행사에서 이 보수 야권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150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이 당명으로는 가칭 변화와 혁신을 채택을 했고 개혁적 중도 보수를 표방을 했는데요. 이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의 제가 당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올드 보수 중심으로 되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필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치로 잡았을 때 7, 80석 정도. 그래서 150석 이상의 과반을 넘기려면 우리 이 변화혁신 새로운 보수당이 중심이 돼서 야권의 새 판을 짜야 된다. 네, 이 방금 들으셨지만 원내에서는 오신환, 유이동, 이혜훈, 권은희, 지상욱 의원 등 9명이 이 변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탈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정식으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변혁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제 행사에 이름을 올린 안철수계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한 명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비례대표가 중심인 안철수계 의원들의 이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안철수 대표가 이달 중에 변혁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안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그런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는 무소속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들도 창당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가칭 보수 4.0이라는 이름의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도 이 젊은 층들과 함께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도 아무래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 무소속 의원들이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보수 진영의 경우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 자신의 당을 창당을 해서 몸값을 올리려는 이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을 또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분명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빈 기자의 여의도 막전 마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